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홍명보 축구 감독 선임에 대한 이 여론이 이거 정말 뭐 일파만파로 말이죠. 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의 이 논란 이것을 결국은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고요. 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갖다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자, 참 제가 보기에는 홍명보 감독은 지난 토요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떠났죠. 두 명의 코치를 선임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두고 있는 손흥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강인, 그다음에 이제 김민재 같은 선수를 만나고 오겠다 이러고 떠났습니다만은, 자, 이 홍명보 감독이 과연 2027년 1월까지 대표팀 감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체육 기자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하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많은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도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언론의 기사가 나와도 그냥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한계가 다다랐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축구협회의 운영과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체부는 문제 발생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 내에서 조처하겠다. 그리고 크리스만 대표팀 감독 선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개선을 권고를 해야지, 이걸 직접적으로 이 개입해가지고 징계를 줬을 경우에 이것은 IOC로부터, 국제올림픽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국가 행정부가 이 스포츠에 관련된 걸 갖다가 직접 개입해서는 IOC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체입니다만,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장에서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서면 결의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홍명보 감독의 연봉은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업무상의 배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거에 대해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마저도 모르게 독단적으로 감독을 내정한 것은 후한무치의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정도로 말이죠.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죠. 어디까지나 이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포츠 단체는 재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협회도 이제 모든 것을 아주 공명정대하게 말이죠. 그렇게 밝히는 거 어때요? 아니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비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법적 대응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뭐로 그렇게 합니까? 모두가 투명하게. 옛날에는 그저 국가대표 감독 선임할 때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그때 그 이 감독을 선임한 적이 있어요. 어? 아르고 저 연봉 같은 것도 그래요. 연봉 같은 경우에도 그걸 왜 비밀로 해요? 프로축구연맹에서는 다 모든 걸 밝힙니다. 이게 다 그저 국민의 혈세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렇게 비밀리에 쉬쉬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스포츠가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주로 그런 점에서 말이죠. 홍명보 감독 선임에 따른 하여튼 그 논란이 뭐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오늘 이 얘기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지난 그 7월 1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끝났고요. 또 이 코파 아메리카 컵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은 그 잉글랜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페인과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결국은 스페인이 2대1로 잉글랜드를 꺾었고요. 그래서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해요. 잉글랜드의 주장은 케인 선수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케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코파 아메리카 컵에서는 아르헨티나 메시 선수가 있잖아요. 37살 1대0으로 콜롬비아를 꺾고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뭐 케인 선수 하면은 그 손흥민 선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는 2015년에 그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이제 그 3천만 유로 약 한 400, 한 20억 되나요? 그 이적료로 이제 토트넘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인 선수는 그 2012년에 그 토트넘으로 입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케인 선수는 지난해 바이에른 뮌헨으로 그 이적할 때까지 12년을 그 이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는 이제 금년에 이제 그 9년째, 10년째가 되겠죠. 2015년에 2015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이제 거의 뭐 10년 차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손흥민 선수고 케인 선수가 9년 동안 정말 코밀리로 가지고요.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가 그 92년에 출범했는데 그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합작한 골이 47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24골을 손흥민 선수가 넣는데 24번을 케인 선수가 어시스트 해줬고요. 그 다음에 23골을 그 케인 선수가 그 넣는데 23개의 그 어시스트를 손흥민 선수가 넣었어요. 이것도 프리미어리그의 그 기록입니다. 그만큼 케인 선수가 잉글랜드의 주장이면서 그 22년 동안 그 토트넘에 있었는데요. 우승컵을 한 번도 들어올지 못했어요. 뭐 다 아다시피 그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컵을 프리미어리그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리그컵이고 FA컵 아마추어 팀도 나오는 FA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 컵을 그 차지할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런데 케인 선수가 12년 동안 있으면서요.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도 그 이제 9년 동안 2015년부터 2024년, 23년, 24년 금년에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인 선수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3월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11년 연속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적하고 났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3위에 그쳤어요. 골은 3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케인 선수가요. 토트넘에 있을 때 3번이나 그 이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손흥민 선수도 2021년하고 22년에 23골로 그 리버풀의 살라 선수에게 득점왕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참 나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유럽 축구 선수가 결승전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대결했는데 결국은 또
우승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 참 케인 선수는 불운하게도 우승 컵하고는 그렇게 인연이 없다. 그 잉글랜드는 축구의 종족이라고 그러잖아요.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딱 한 번 우승을 차지하고요. 우승이 없어요. 참 이거 보면 말이죠. 이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2010년 그 이 함부르크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2010년 이제 그 함부르크 18살 때, 그리고 10월 30일 쾰른과의 경기 때 첫 골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59골을 넣습니다. 성인 무대에서. 그 토트넘에서는 408경기에 나와서 162골을 기록을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도 그 분데스리가에서도 우승컵이 없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도 우승컵이 없어요. 다만 그 손흥민 선수가 성인 무대에 들어서서 우승컵은요, 2016년 자크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2018년이죠. 2018년 자크르타 팔렘방 아시아 경기 대회 때 우승을 차지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운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축구라는 것이 11명의 선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미 축구 선수권 대회, 코파 아메리카 다 4년마다 열립니다. 어떤 분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라든가 아시안컵을 갖다가 어떤 분은 그 3년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4년마다 열립니다. 4년마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하고 콜롬비아가 이제 그 코파 아메리카, 그럼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는 독일에서 열렸죠. 자, 아르헨티나하고 그 콜롬비아 결승전의 전후반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그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그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간신히 1등을 그런데 후반전 이 후반전에 그 메시 선수가 발목 부상 때문에 결국은 그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결국은 그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그 마지막 연장전에 가서 한 골을 넣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아르헨티나가, 그러니까 2020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죠. 그때 또 메시 선수가 또 이 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7살인데, 그러니까는 메시 선수가 그 후반전에 부상을 입고 나와서는 아주 그 발목이 굉장히 부었더라고요. 카메라에 잡히는 거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만 결국은 우승컵을 안게 됐다는 거. 참 제가 본 축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홍명보 국가대표 선임 놓고 굉장히 지금 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는 역시 케인 선수가 불운하게도 또 우승컵을 들어올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메시 선수는 또 운 좋게 또 2년 전에는 월드컵 축구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고, 또 코파 아메리카 컵에서 또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은 이 비가 이게 약속 없이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데 후덥지근합니다.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